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샤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강을 여러분들 보고 오신 거 맞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세밀한 하나하나의 이 액션,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액션을 왜 하는지거든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 그렇죠? 원인,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강의가 이제 지난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 플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공부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강사, EBS 강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중학생인데 문법이 너무 약해요.부터 저는 지금 고3인데 수능 지금 한 반타작도 못합니다. 등등. 또는 지금 회사원인데 입번 끝 하나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들의 고민을 잘 들어보면요. 그들의 고민에는 항상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말하기가 안 됩니다. 또는 이런 거. 저는 영어 듣기가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내일 모레 듣기 평가 보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듣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제가 선뜻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좀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듣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 여러분 귀만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by wild animals. 뭐라고 했나요? One more time.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by wild animals.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요. 들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기, 그렇죠? 듣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파악을 못했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문장이 다름 아닌 이거예요.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by wild animals. 자, 이제 눈으로 보셨죠? 이제 더 이상 듣는 영역이 아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서 문장을 읽었습니다. 해석을 한 거죠. 눈으로 보고. 이러한 문장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이제 예를 들어 주제 찾기 문제, 그러면 이제 독해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 듣기가 왜 안 됐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에 wild animals라고 하는 거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렇죠.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 우리는 분명히 듣기 활동을 좀 전에 했는데 그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알아야 됐다? 어휘를 알아야 됐네요. 맞나요, 여러분? 그쵸? 어휘죠. How about this one? 여기 thousands라고 하는데 요 발음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여러분 이제 요 thousand까지만 하면 숫자 1000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0, 그쵸?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숫자 1000을 발음을 뭐로 가르쳐 주셨냐면요. thousand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잘 안 외워져요. thousand라고요? 이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까지 비유를 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1000명의 군사들이 싸우자라고 하면서 나간대. 그래서 thousand래요. 싸우자, thousand.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단어를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제로 이 단어를 발음을 thousand라고 외우셨다면 원어민이 thousand라고 했을 때 그거를 쉽게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물며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바나나 영어 단어 외울 때도 B-A-N-A-N-A 해서 바나나라고 외운 분들은 원어민 듣기 평가하는데 bananas라고 하면 이거 뭐지?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인데 정확한 발음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웬일이야? 내가 지금 듣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휘도 알아야 되고 발음도 알아야 되고 이게 단가요? 아니죠, 여러분. 개중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죽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죽였다. 그런데 실제 이 문장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죽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문법 용어를 조금만 섞자면요. 여기에 이제 현재 완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수동태가 있는 현재 완료 수동태 문장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문법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맞나요? 어머, 웬일이야. 분명히 처음에 샤이니 강사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by wild animals 라고 읽어줬죠. 듣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휘도 알아야 됐고요. 발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됐고요. 그리고 문법까지 정확히 알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영역만 별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듣기면 듣기, 말하기면 말하기, 쓰기면 쓰기, 그것만 단독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비단 영어뿐만 아니에요. 우리말도 그렇고요. 러시아어, 불어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한 가지 영역만을 별도로 향상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또한 한 가지 영역 포커스가 아닌 어떤 학습, 그렇죠. 바로 영어를 좀 썼는데요. multidimensional. 자, 여러분 dimension 하면 이제 어떤 차원이라는 단어, 그렇죠? multi, 이거 여러 면, 다방면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어 공부법 특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가르쳐드릴, 주로 공유할 내용이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실제로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얘가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의 4가지 영역 뭔가요? 그러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사실은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장들을 읽어낼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청취, 듣기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문장의 structure, 문법적인 구조를 모르고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러한 문장을 이루는 하나 우리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살점 또는 뼈대, 그죠? 살점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살점에 해당하는 단어, 어휘가 없으면 이것들 다 하나 만들 수가 없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가 기본적으로 같이 가면서 4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함께 신경 쓰는 학습을 하셔야지 가장 이상적으로 여러분이 1년을 공부해도 2년을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 요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학생 여러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 이제 교과서라고 생각해 볼게요. 영어책이 이제 이렇게 2권, 저기 밑에 Spanish. 자, 학교 교과서예요. 오케이? 영어 교과서를 대하는 대다수의 학생은요, 포인트가 여기에 가 있어요. 뭐에가 있을까요? 영어 교과서 딱 펼 때 나는 이 교과서에서 이거 봐야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뭘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은 그 단원의 이제 제목 정도는 보고 가죠. 실제 이게 제가 이거 갖고 나온 이게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의 교과서 종에서 하나를 지금 뽑아온 겁니다. 실제 대다수 학생 그래 좋아. 레슨 3 제목 정도는 내가 알고 가지. 그 다음으로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grammar, 문법 포인트. 문법은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거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문법이거든. 문법 이용해서 서술형이고 이거 하니까 대다수의 학생이 이제 문법은 딱 하나 확실히 알고 와. 조동사. 레슨 3에서는 조동사가 제일 중요하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뒤에다 이제 메모도 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시험에 낼 거야. 별표 팍팍팍 칩니다. 자, 지금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예를 들어 다 졸업을 하신 분들도 본인들의 이제 중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야. 아, 이거 내가 확실하게 알지? 그러면서 이제 본문 정도 한번 해석해보고 이게 땡이었어요. 안 그런가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땡 하신 분들은 실제 영어 실력이 성적은 몇 점, 8, 90점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영어 실력, 내가 말하기를 하던 쓰기를 하던 좀 내 의지에 맞게 술술 나오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챙겨간 거냐면 문법 챙겨갖고 이거 해석했으니까 읽기, 그거 챙겨간 거예요.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챙겼다고요? 문법 챙겼고 그리고 읽기 하면서 중간에 단어, 그 전에 단어 외우니까 이 정도 챙겼겠죠.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저 3가지만 챙긴 겁니다. 헉? 아니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랬죠. 영어 실력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문법, 어휘, 읽기만 챙겼다고요. 사실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의 문제가 이거 중심적인 교육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못 챙긴 것도 한번 볼까요? 말하기 있어요. 듣기 있고요. 쓰기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도 같이 챙기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렇죠? 글렌 메데리스라는 가수를 혼자 짝사랑한 거죠. 그렇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선생님께 뭐를 빌렸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이러한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원어민 음성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었더니 분명히 어떠한 차이점이 느껴졌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동안 What's your name 이렇게 썼는데 원어민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 그 과정에서 저는 무엇을, 여기서 동그라미 치지 않은 어떤 것을 연습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거? What's your name? 아, 이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지? 라는 뜻이지. 듣기 공부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자, 좋아요. 그렇게 단순한 교과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듣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하기, 듣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전부 다 제 사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실제로 지금 강사가 된 지금도 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학생 시절 저의 영어 실력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많이 점프를 시켜줬던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말하기 쓰기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조동사 캔에 대한, 조동사에 대한 공부를 했댔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러는데 말하기 연습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can, 조동사에 많이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쫙 젖듯이 조금씩 저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조동사 많은데 오늘은 can 연습해야지. 그러면서 can을 갖다가 아주 많은 문장을 말하기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노래할 수 있어. 그러면 I can sing. 그쵸? 자, 지금 제가 갑자기 걷기 시작했죠? 저는 이 연습을 사실 따로 시간 내서 하진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친구들과 노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무슨 학교에서 친구들 놀 때 저는 교실에 앉아서 이거 말하기 연습이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시간 내지 않고 다만, 어차피 써야 할 시간에 이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요, 주로 학교 아침에 갈 때, 등교할 때,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즉 등하교 시간, 걸어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걸어야지 학교를 갔거든요. 그 시간을 사실은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순순히 다리만 움직여서 학교로 도착하는데 그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내기에는 그 시간이 다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can이 나왔으니까 I can sing. 그리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이제 못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난 수영 못하잖아. I can't swim. 말하기 연습. 자, 여러분 보이세요?
그럼 주어 이분은 조금 더 연장시켜볼까? 요거 연장시켜 해봐야지. I can't swim at all. 나 수영 전혀 못하잖아. I can't swim at all. 그렇죠? 자, 이제 주어 바꿔봐야지. he로 해봐야지. He can drive. 그 사람 운전할 수 있어. 우리 아빠 운전할 수 있어. He can drive. Like that. 또는 이제 my mom can cook. 어때요, 여러분? 자, 저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조동사를 배웠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제 입이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저렇게까지 말하기를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 그 단순한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다가 지금 샤이니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장으로 활용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나?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 저는 말하기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편 또 쓰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좀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는 ABCD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니까요. 소문자 B와 D가 헷갈렸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안 하면 영영 못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can을 갖다가 조동사를 배웠으니까 이걸 갖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도 가상으로 지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볼게요. can을 활용합니다. I can do many things. 나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I can sing well. 나 노래 잘하고요. 그렇죠? 보니까 다 배웠던 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썼을 뿐이에요. My friends say. 내 친구들이 말하길 I am a good singer. 나 노래 잘한대요. I can do 줄넘기 too.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요거는 한글이죠. 이거 뭔가요? 여기서 보여주고. 그래, 완벽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면 그 부담감에 아예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틀려도 좋으니까, 그리고 정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이렇게 한글로 전환을 해서라도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can만큼이라도 써보기를 연습을 하자. 여기까지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I can do. 여기까지만 맞았어. I can sing. I can do. 여기까지만 맞으면 나는 오늘 성공한 거야. 김재용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간단한 교과서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까 그 그림 여러분 보여드렸죠? 아까 말하기와 그리고 듣기와 그리고 쓰기 영역이 비어 있었는데 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 나름의 방법을 이용해서 다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다시 한번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게 각 영역별로 별도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 모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과 어휘를 같이 내가 최대한 연습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져주시면 저는 이 강의 정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따로 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늘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 뵐게요. See you next time. Bye.